자, 이게 바로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기계장치죠. 자, 기계장치 30만 원. 자, 미지급금 장기란 표현이 붙어야 되겠죠. 장기 미지급금 비유동부채에 해당되겠고요. 자, 요게 10% 이자를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유효이자. 자, 그러면 이자 비용 30만 원, 장기 미지급금이 33만 원이 되겠네요. 여기 플러스가 되면 자, 33만 원에 또 10% 유효이자율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3,000원이 되죠. X2년도에는 장기 미지급금이 또 플러스 됩니다. 그럼 요거 다 하면 36만 3천원이 되겠죠. 자, 2년 후에 지급하는 그래서 36만 3천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36만 3천원 장기 미지급금이 차변으로 가고요. 현금 36만 3천원. 자, 요거 계산은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유효이자율 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페이지 213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현금 구입 가격 상당액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기록하고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A회사는 2000X년 1월 1일 토지를 80만 원에 취득했다. 돼 있고요. 자, 이게 이 80만 원 취득했는데, 자, 요 80만 원이 어떤 상황인가? 자, 현재 내가 돈이 있어서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나머지 600만 원은 자, 2000X년부터 매년 말 200만 원씩 3년 분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거죠. 자, 일반적인 신용기간 보통 3개월, 뭐 6개월 이 정도인데요. 자, 이런 신용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장기의 신용을 제공했다는 거죠. 자, 토지 취득일 현재 현금 가격 상당액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취득원가가 되겠죠. 자, 이거는 총 지급액을 10년에 10%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현금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현금 흐름이 자, 이게 지금 200만 원. 자, 2000X1년, 2000X2년, 2000X3년이죠. 자, X1년 뭐게 1월 1일이고 12월 30일이죠. 자, 1월 1일에 자, 1월 1일에 요 2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자, 2000X1년 말에 또 200만 원. 2000X2년 말에 200만 원. 2000X3년 말에 200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800만 원은 뭡니까? 이거는 바로 총 지급액이죠. 자, 이 총 지급액이 800만 원인데 총 지급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자, 이런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서 지급이 되고요. 자, 이걸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토지의 현금 구입 가격 상당액이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현가 계산을 해보면 200만 원은 현재 시점에 그 자체가 현재 가치가 되겠고요. 자, 200만 원 곱하기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10% 이자율이죠. 자, 기간이 3년이 되겠고요. 기간 3년. 자, 이자율. 자, 유효 이자율이 바로 여기서 10%. 그리고 이거는 연금이죠. 연금 현가 계수를 우리가 구해서 요 금액을 구하게 되면 이게 바로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음 1을 보면 토지 취득 원가와 이걸 하나 구하고요. 두 번째 인식할 총 이자 비용을 계산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토지 취득 원가를 구하면 요 금액과 이 800만 원의 차이가 바로 인식할 이자 비용 총액이 되겠죠. 자, 요거를 2000X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고 또 장기 미지급금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정표를 만들어서 요거를 우리가 분계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취득원가는 총 지급액의 현재 가치라 그랬죠. 자, 총 지급액 자, 200만 원, 200만 원 세 번 해서 총 4번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자,
최초에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그 자체 현재 가치가 되고요. 200만 원의 기간 3년에 10% 연금 평가 계수는 2.4 정도가 나오고요. 자, 요거를 계산하면 69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요 명목 금액과 총 지급액과 요 토지 취득 원가의 차이가 아까 구하라고 했는 총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이자 비용 한 102만 6천 원 정도 나오고요. 토지 취득 원가는 바로 697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바로 800만 원이라는 총 지급액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계산하기 위한 유효 이자율 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 자, 요 유효 이자율 표는 요 현금 흐름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요 유효 이자율 표를 우리가 적절히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2000X1년 1월 1일 있고요. 1차년도 말, 2차년도 말, 3차년도 말이죠. 자, 세 번에 걸쳐서 또 나누어서 200만 원씩 총 지급액이 이렇게 있고요. 자, 2000X년 1월 1일에 원금 상환액이 200만 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673만 원에서 최초 200만 원을 우리가 요걸 차감한 금액이 바로 2000X1년 1월 1일에 장기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자, 요 장기 미지급금 요 1번 금액이죠. 요 금액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요 금액과 여기서 유효이자 10%를 곱하면 자 2번의 요 금액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1차년도 말에 200만 원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 유효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합이죠. 자, 그러면 요 원금 상환액은 다시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요게 상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직전 연도에 4973 700에서 1502 630을 차감하게 되면 바로 3471070이 되고요. 자, 요 3번 금액을 우리가 2000X 1년도 말의 장부 금액이죠. 장기 미지급 금액. 자, 요 금액에 다시 10% 곱하면 34만 7천 원 정도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요 금액하고 원금 상환액이 바로 200만 원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자, 요 원금 상환액은 다시 직전 연도에 3471070 장기 미지급 장부 금액에 차감이 돼서 1818177 정도의 장기 미지급금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마지막 연도에는 이 단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유효 이자가 181823으로 조정이 되고요. 요 금액과 200만 원의 차이가 원금 상환액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장기 미지급금의 장부 금액이 제로가 됩니다. 자, 이런 유효 이자율 표를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전산으로 다 우리가 처리를 해서 숫자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총 지급액이 200만 원씩 지급되는데 그 안에 원금 상환액과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이자는 이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 이자가 매년 지급되는 이자가 이렇게 줄고 있어요. 자, 줄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원금을 상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기 미지급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점차 49만 원, 34만 원, 18만 원 이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총 지급액 800만 원은 이자 부분과 원금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계산했던 요 이자 부분 그리고 이 원금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내가 현금이 있었다면 바로 이 697만 원만 주고 토지를 취득했을 텐데 이 697만 원이 없기 때문에 구입 시점에 3년 2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취득 시점에 2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기간에 200만 원씩 3번을 3년에 걸쳐서 나누어 내다 보니까 지급한 총 이자가 한 102만 6천 원 정도 되어서 총 지급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800만 원이 된다. 자, 요런 논리를 요 표를 통해서 우리가 작성을 했고요. 자, 요거를 회계 처리로 제시해 보면 다음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표는 계속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
3장에서 배웠던 현재 가치 계산이 바로 이렇게 회계에 적용이 된다. 자, 현재 가치는 그 자체가 측정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측정 기준을 서버하는 그 측정 기준이 계산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도구다, 툴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자별 회계 처리를 해보면요. 자, 토지의 취득 원가는 바로 뭡니까? 현금 구입 가격 상당액이죠. 총 지급액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 금액, 근데 현금을 먼저 2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장기 지급 미지급금은 200만 원이 줄어든 4973700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 요거를 갖고 우리가 그 유효 이자율 표를 아까 작성했잖아요. 자, 여기서 10% 곱하면 요 금액이 나오고요. 이자 비용. 자, 200만 원의 차이가 장기 미지급금의 상환액, 원금 상환액이 되고요. 자, 요게 적용된 금액이 또 줄어든 장기 미지급금에서 10%를 곱하면 34만 7천 원. 자, 2003년도에는 또 18만 1천 원 정도로 줄어들고요. 각각 각 년도에 지급한 현금 지급액 200만 원과의 차이가 장기 미지급금의 상환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 31일에 가면 이 장기 미지급금이 이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 상환이 된다. 자, 이 현금 지급한 매년 지급한 이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 속에 바로 이자와 원금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괄취득 문제. 자, 이거 우리 회계 원리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이거 페이지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일괄취득하게 되면 이 일괄취득한 원가를 상대적인 공정가치, 개별 유형자산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공정가치가 있겠죠. 그에 비례해서 우리가 총취득 원가를 배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책에서는 안분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은 표현이죠. 자, 일괄취득 원가가 11,000원인 경우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문제를 보면 10분의 6, 10분의 4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상대적 공정 가치가 토지 대 건물은 6대 4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요 문제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 공정 가치가 10분의 6 그리고 10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총 취득 원가 얼마입니까? 11,000원이죠. 요거를 각각 10분의 6에 해당되는 부분이 토지, 10분의 4에 해당되는 부분이 건물 해서 6,600원, 4,400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총 취득 원가를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9,000원인 경우는 요 금액 9,000원만 달라지는 거죠. 9,000원만 달라져서 이렇게 비율은 똑같은 거죠.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건물 철거 비용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건물 철거 비용 이거는 페이지 215페이지예요. 자, 215페이지. 자, 건물 철거 비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철거할 때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새 건물을 우리가 건축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취득해야 되는데 토지가 목적이죠. 토지를 취득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토지가 탐이 났기 때문에 기존 건물은 목적이 아니죠. 자, 그러면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회사의 뭐 본사로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철거를 하겠다. 자, 이 철거 비용이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새 건물을 취득했는데 그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고요. 그 토지 위에 건물이 따라 달려온 거죠. 그러면 이 기존 건물은 철거해야 되겠죠. 자, 요 철거 비용은 바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의도한 목적과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모든 원가는 취득원가에 넣는다라고 했는데 의도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건축하는 거니까 이거는 철거 비용은 토지의 이 정지 비용으로 간주한 거죠. 토지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의도한 목적으로 이렇게 정비하는 데 들어간 정지 비용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 원가로 넣습니다. 자, 우리가 10년간, 20년간 사용하던 건물이 노화됐다. 자, 그래서 이거를 철거해야 된다. 자, 이거를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그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거를 철거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새롭게 건설할 신축 건물에 가산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있는데, 자, 요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것은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새 건물의 신축 원가에 이게 포함되어야 하느냐 하는 데서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의 어떤 설치 원가를 생각해 보면 기계 장치의 설치비죠. 설치비를 우리가 통상 기계 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구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철거 비용도 기계 장치의 설치 원가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새로운 건물의 신축 원가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이건 자산 처리한 다음에 감가상각비라는 추후에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바로 단기에 비용 처리하느냐, 아니면 요 건물의 철거 비용을 건물의 원가에 넣었다가 기간에 걸쳐서 비용화시키는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5번. 자, 여러분 책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A 회사는 단기 초 토지 건물 기계 장치를 일괄해서 100만 원에 취득했다. 자, 세 가지 유형 자산을 100만 원 일괄 취득. 자, 공정 가치 비율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가 4대 3대 1이다. 자, 여기서 취득일 현재 양도 회사, 즉 파는 회사죠. 토지 건물 기계 장치를 우리 회사에 파는 회사의 이 장부에 기록된 장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 이게 장부 금액입니다. 이거는 어느 회사인가? 이거는 양도 회사의 장부에 기록된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자, 이거 건물과 기계 장치는 장부 금액이니까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미 반영된 금액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영된 건물과 기계 장치다. 다시 말하면 순액이란 말이죠. 자,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갖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각 경우에 자산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라. 자, 경우가 틀리다는 거죠. 자, 1번의 경우는 어떤 건가? 취득 자산 모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취득 자산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건물 신축을 위해서 상기 자산을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 건물은 취득 즉시 철거를 한다. 자, 신축 건물 위에서 취득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의 경우가 좀 틀리죠. 1번은 취득 자산 전부 세 가지 토지, 건물, 기계, 장치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고요. 2번의 경우는 이 건물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물은 필요 없고 토지가 필요한데 이 건물이 딸려왔어요. 딸려왔는데 이 건물은 취득하자마자 바로 철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 위에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취득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고, 또 기계 장치는 이 경우에는 계속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자산 모두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상대적 공정가치가 토지, 건물, 기계가 각각 4대 3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8이 되죠. 그리고 분모가 8이 되고요. 8분의 4, 3, 1 이렇게 안분을 하죠. 배분을 한다. 안분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 일괄 취득 원가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이게 1,000만원입니다. 여러분. 장부 금액을 더하면 안 돼요. 장부 금액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 더하면 9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양도회사의 장부 금액이지 취득한 A 회사가 지급한 일괄 취득 원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1,000만원을 갖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각각 500만원 등의 금액이 배분이 되게 되겠고요. 이렇게 취득 원가를 결정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토지와 기계장치만 갖고 이렇게 안분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토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건물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 건물은 바로 철거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8분의 4와 8분의 3을 더하면 8분의 7이 되겠고요. 기계장치 8분의 1. 자, 요거 1,000만원이 안분이 되니까 875만원. 요 두 개 금액을 합친 금액과 똑같죠. 500만원, 375만원을 합친 금액과 똑같다. 토지, 건물을 합친 금액이 전부 토지에 다 배분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기계장치는 똑같은 금액이 그대로 경우 1과 경우 2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경우를 또 한번 입장을 바꿔 가지고 양도회사. 자, 양도회사가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가? 양도회사는 그 A 회사가 뭐 이 구입한 건물을 뭐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든 뭐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짓든 이거하고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경제 행위죠. 그래서 양도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1,000만원 일단 받았죠. 토지, 건물, 기계장치. 자, 이거는 어떤 금액입니까? 아까 주어진 자료에 양도회사, 즉 판매회사의 장부 금액의 기록, 양도회사의 장부 금액이죠.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 건물과 기계장치는 이거는 순액이다. 감가상각 누계를 반영한 금액이다. 자, 그 나머지 금액이 바로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한번 살펴보고 예제 6번 살펴보고 우리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번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7페이지가 되겠고요. 을회사는 2000X1년 1월 1일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100만원의 현금 지급하고 취득했다. 토지, 건물의 일괄 취득. 자, 상대적 공정 가치가 6대 4다. 자, 물음 1을 보면 토지와 건물의 취득 직후 3만원의 철거 비용. 자, 철거 비용 나옵니다. 철거 비용을 지출해서 건물을 철거했다. 쓸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모든 이 100만원 금액이 전부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겠고요. 철거 비용 3만원 요것도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이 되겠죠. 그럼 토지는 103만원이 취득이 되고요. 건물은 인식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2번 물음을 보면 물음 1과 상관없어요. 이건 별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을회사는 2000X1년 1월 1일에 취득한 건물을 사용하다가 자, 2000X2년 1월 1일에 3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출하여 건물을 철거했다. 자, 사용하다가 철거했죠. 자, 그리고 1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10만원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요거의 일괄 취득 시의 분계. 자, 그리고 2000X2년 1월 1일 철거 시에 회계 처리를 각각 하라. 자, 요 철거 시에 이 철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철거 비용을 단기 비용으로 그냥 인식하는 경우와 요 신축 건물의 취득 원가로 인식할 수도 있다. 자, 요 두 가지가 서로 인정이 되는 회계 기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든 일관성 있게만 처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답 1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100만원과 3만원 전부 토지의 원가에 들어가고요. 현금 지급했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자, 이거를 토지와 건물에 이렇게 안분을 했죠. 자, 그리고 1년을 사용했습니다. 잠깐만 2000X1년 여기 빠져 있는데 2000X1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 10만원 하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건물과 관련된 겁니다.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되고요. 자, 2000X2년 1월 2일에 요 건물을 철거를 했죠. 이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자,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 40만 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 자, 비용은 단기 손익으로 다 이렇게 마감이 됐으니까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회계 처리가 있다 그랬죠. 자, 3만 원이라는 요 현금이 나가면서 이걸 그대로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경우예요. 그다음에 이 현금을 건설 중인 자산. 자,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요 건물을 헐고 거기에다 신축 건물을 짓는다는 가정이죠. 자, 그 신축 건물의 취득 원가에 요거를 포함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 일부를 또 살펴봤습니다.